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최근 업로드된 영상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칭찬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만 악플도 많았죠. 그중 눈에 띄는 악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트럼프 떨어지면 단기간 급락 예정 아니냐, 너무 미래만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 해리스가 당선될 거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50대 50 확률 게임이고 던져놓고 맞추면 맞췄다고 으스댈 수 있죠. 워렌 버핏은 애플의 지분을 더 축소하며 현금을 늘리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왜 50대 50의 확률에 베팅하지 않을까요? CVD 차트를 보시죠. 노란색 낮은 주문의 곡선, CVD 차트를 해석할 때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이 노란색은 어제 밤사이 급등 중입니다. 매수 압력이 훨씬 높다는 뜻이죠. 그러나 보통 세력이라고 부르는 갈색, 보라색 고래들은 고개를 숙이며 리스크를 관리 중입니다. 어줍지 않게 미래를 알고 있는 것 마냥 까불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평균 3만 명 이상의 시청자분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싶지는 않기에 저는 흔한 유튜버들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가볍게 입 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연기금이 비트코인의 공식 출사표를 내던진 소식과 미국 연금이 이더리움 ETF의 출사표를 던진 소식, 그리고 대선 이후 주목하여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알트코인에 대해 짧고 굵게 정리하여 준비해 보았는데요. 서론이 길었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투자 소식 다들 기억나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보며 왜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느냐며 SEC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자는 투표 안건을 제출했었는데요. 투표일은 올해 2024년 12월 10일이죠. 투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선 이후 비트코인이 만약 상승하게 된다면 주주들에게 주주의 이익 증진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NCPPR은 전미 공공정책연구센터의 약자인데요. 미국 보수 성향의 단체로 각종 기업들에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돕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방어하는 데 그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익률이 300%를 초과했다는 점, 뱅가드 보고서의 내용처럼 펀드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한참 하회했고 전체 자산의 3%만 비트코인을 구매하여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투자가 되었다는 데이터와 같이 수치상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목을 잡는 정황들이 많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시장 참여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 부분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한 연기금 펀드가 전체 자산의 3%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철저한 실사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뱅가드의 보고서 데이터에도 언급되었듯 전체 자산의 단 3%만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도 물가 상승률을 만회하는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내용처럼 이번 영국 연기금 펀드도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전체 운용 자산의 3%를 투자하겠다 밝힌 이 기업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국 내 연기금 펀드를 운용하는 곳 10개를 찾아보았는데요. 가장 낮은 금액을 운용하는 곳 넷웨스트 그룹이 35조였으니 35조에 3%만 들어와도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미국 미시간주의 연금 시스템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미시간주에서 투자한 것이니 우리나라로 치면 도 정도 되겠죠.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이런 도의 연금 예산으로 이더리움 ETF에 투자했다는 건데요. 이더리움 ETF에 공공연금이 투자된 첫 번째 사례로 $10,000,000에 해당하는 투자를 했으며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보유자 중 5번째로 많은 금액에 등재되었다고 해당 내용은 13F 문서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13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내 상장 주식과
관련 파생 상품 내역을 공개하는 문서로 매우 신뢰도 높은 문서이기에 루머일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흥미로운 사실은 공교롭게도 미시간주는 내일 열릴 미국 대선의 대표적인 경합주인데요. 미시간주의 기조가 이더리움 ETF에 과감하게 투자를, 그것도 5번째 고래로 등재될 만큼 적극적인 주라는 건데, 미국 대선은 대통령이 결정되고 2년 뒤에 중간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중간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 경합주 미시간에서 블록체인을 대하는 기조가 이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경합주의 민심을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합니다. 뉴스는 이쯤 하고요. 대선 이후 주목하면 좋을 알트코인 2가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따끈따끈하게 어제 뜬 기사를 보시면 빅테크 AI의 투자 열풍이 가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올해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블랙록의 AI 인프라, 블록체인, 계속 언급되고 있죠. AI는 미국 산업을 지탱할 향후 20년 먹거리인데요. 그럼 블랙록의 AI 인프라, 블록체인, AI 플러스 블록체인이 가미된 코인을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니어입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프로젝트인 알렉스가 니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알렉스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 유명한 스택스에서 구현된 금융 프로젝트인데요. 니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비트코인 오라클 버전 2를 개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니어는 체인 서명 기술이라는 독보적인 솔루션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커뮤니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어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니어는 2017년 처음 탄생할 당시 nier.ai라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만큼 AI의 진심인 프로젝트였는데요. 이후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nier.org로 이름을 변경하였지만 AI를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전통 강자죠. 막연히 오래된 코인이라는 이유로 추종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니어는 SEC의 전략적 협업 파트너인 메사리 리포트에서 분기별 보고서가 발행되는 열심히 일하는 재단이며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신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등 초신성의 기본 소양을 다져나가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더리움, 솔라나를 이을 전도 유망한 플랫폼 코인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알트코인은 아워 네트워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참고해 볼 텐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더그래프, 코발란트, 체인링크 등의 웹3 데이터 프로토콜에 대한 리서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제가 가장 사랑하는 코인은 코발란트인데요. 아워 네트워크는 이번 코발란트가 최근 CQT에서 CXT로 토큰명을 바꾼 이후 보유자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급 보유자는 10% 증가, 전체 보유자 수는 1만 명을 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메인넷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코발란트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코발란트의 출신 성분 때문입니다. 코발란트는 코인리스트라는 암호화폐 신생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1,0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며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코인리스트가 고향인 코인들을 살펴보면 솔라나, 플로우, 미나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 카바, 알고랜드 등이 있는데요. 메이저 근본 코인의 등용문으로 불리곤 합니다. 코발란트는 21년 4월 29일 이곳에서 탄생하며 비교적 상승장 끝물에 등장하여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하락한 코인이지만 지난 하락장 동안 수많은 기업, 재단들과 협업하여 발전해왔고 최근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와 협력하며 블록체인 데이터 연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죠. 특히 AI 부상과 더불어 디핀이라 불리는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내러티브가 중요한 미래 시장에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밍을 새로이 하며 급부상하고 있음에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하고요. 요약 끝나고 비슐랭 게시판에 대한 안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선 이후 있을 주주 투표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겠다 판단할 경우 주주들에게 소수
소송의 여지가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매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국가연금 펀드 중 하나가 전체 운용자산의 3%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겠다 선언했고, 영국 국가연금 펀드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운용자산이 35조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이슈이며, 금액을 떠나 선진국 연금 펀드가 과감한 베팅을 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시장에 큰 의미를 시사하게 될 듯하다. 미국 미시간주의 연금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를 구매했고, 그 규모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5번 고래로 등재될 만큼 큰 규모였다. 미시간주는 미 대선 경합주인 만큼 중간 선거까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블록체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AI 인프라 사업에 미국 전역이 집중하고 있는 만큼 AI 플러스 블록체인을 결합한 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니어와 코발란트는 해당 공식에 가장 부합하는 코인이 아닐까 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대선이 있는 만큼 라이브 때리겠습니다. 저녁에 라이브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비슐랭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제 채널의 평균 시청 연령층이 높으신 만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템포가 빠르고 휘발성이 짙은 플랫폼이 불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손이 더 가더라도 네이버 카페에 정보 글들 하나하나 저장하고 쌓아두며 필요하실 때 언제든 검색하여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 합니다. 카페 게시판을 통해 질문도 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제가 칼럼화하여 고정 게시글로 계속해서 쌓아드릴 테니 카페 이용해서 불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며 내일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